네, 알겠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이제 앞에 나오니까 박수 받는 게 제일 좋아하는 박수 좀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날씨도 굉장히 좋고 집집마다 전부 다 추석 전에 벌초해야 되고 그런 날인데 이렇게 일요일 날 오전에 총파 공부를 위해서 알피니온 주최 총파 워크숍 아카데미 오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이제 초부터는 올 초부터 우리가 장기별로 쭉 하다가 이제 두 번이 남았습니다. 이번 9월 달하고 11월 달 두 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포맷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케이스 스타디로 이제 재밌는 케이스를 내가 퀴즈에 되는 사람한테는 또 상품도 주고, 상품은 음악 CD입니다. 음악 CD도 다른 여러 가지 선물을 드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담낭담도 하고 우리 같이 오신 좀 이따 소개해드릴 강태경 원장님은 간장질환에 대해서 그렇게 1시간 정도 강의하고 퀴즈 풀이하고 그 다음 이제 휴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두 조로 나눠서 현지원 실습을 하겠습니다. 실습할 때는 꼭 간장 담낭 아니라도 선생님들이 평소에 의문을 가지는 모든 사항을 질문하시고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선생님들 스마트폰을 한번 끄집어내 보십시오. 스마트폰 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을 끄집어내십시오. 스마트폰 끄집어내 보십시오. 네. 스마트폰을 해가지고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고 www.youtube.com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셨죠? 다 들어갔습니까? www.youtube.com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예,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김일봉 총파를 한번 눌러보십시오. 김일봉 총파 누르셨어요? 김일봉 총파를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강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제가 3월 달부터 지난 3월부터 3개월 전부터 유튜브를 들었는데 현재 동영상이 151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수가 188명이 됩니다. 그리고 누적 조회수가 11,956, 곧 오늘 아마 12,000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보실 때 밑으로 좀 내려가시면 중간쯤에 저 사진하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걸 누르시면 밑으로 내려오시면 동그란 데 사진 있고 거기에 꼭 누르시면 최신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 최신 꼭 보시면 어제 바로 제가 갑상선 결절 정리가 있습니다. 그걸 딱 눌러보시면 이렇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일 제가 이제 거의 매일 강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렇게 전례도 올리지만 또 전례 말고도 그 화이트보드로 이렇게 모식도로 내가 강의하는 게 지금 올려보고 있습니다. 지금 담도 췌장을 마치고 비장했고 그 다음에 신장, 소화관, 간장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모식도로 통해 합니다. 그 정례는 초파 정례는 사실 선생님들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도 많으셔가지고 제가 정례도 보내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모식도를 했는 강의도 보냅니다. 그리고 이처럼 알피니온에서 한 강의 이것도 이제 녹화해가 유튜브로 올린다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오늘 강의 들으시면 또 유튜브로 내일이나 모레쯤 오를 겁니다. 오르시면 유튜브로 또 복습하시면 공부에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의료계가 대변화를 일으키고 있죠. 대변화했는데 이제 총파 분야는 지금 현재 금년 9월 달부터 이제 중증질환 의심되는 환자를 1회에 총파 보험화되고 정부 계획은 2017년에 총파가 전면 보험이 하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부 생각은 2017년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원격 의료가 지금 이제 하도가 됐죠.
이제 뭐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님은 원격의료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정부의 정책이니까 아마 어쨌든 원격의료는 할 가능성이 거의 높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격의료 되면 모든 진료의 형태가 바뀌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의료 행위에 대한 모든 그 데이터베이스를 올려야 되죠. 빅크라우드 시스템이 되니까 앞으로 모든 진료 행위를 그냥 영상에 저장해 가지고 그걸 원격으로 하면 그쪽에 빅5 병원으로 다 영상 자료를 보내야 될 겁니다. 그럼 그쪽에서 우리한테 영상 자료를 받고 이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에 의존하는 진료, 영상을 백업하는 진료가 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쉽게 생각하면 간 복통 환자가 왔다면 옛날 같으면 그냥 환자를 보고 아이고 위험입니다 하고 약을 주고 끝나지만 이제는 위험이라 하는 에비던스를 남가야 되죠. 결국 초음파로서나 무슨 영상자를 옮겨야 되는 그래야만이 나중에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러면 초음파는 이제는 그냥 특수한 검사가 아니고 그냥 청진기와 같은 일반 보편적인 검사 시대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변화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적응하지 못하는 의사는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멸을 하는 것은 결국은 사회 경제학적으로 최하층으로 추락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적응을 잘 하시는 분은 더욱더 좋은 위치로 올라가는 거죠. 사회가 좀 변화하는 시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순서는 제가 담도 퀴즈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퀴즈 풀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이걸 돌려주십시오. 퀴즈 문제. 그래서 요 퀴즈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에는 우리 강태경 쌤이 퀴즈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퀴즈 풀이하고 또 시상하고 해주겠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보시고 쌤들이 답을 한번 적어주십시오. 사지선다이기 때문에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또 거기다가 의사 면허번호, 의사 면허가 없는 분은 뭐 방사선사 면허번호 적어주시고 그러면 나중에 순서 동점자가 많을 때는 번호가 낮은 순으로 상품은 음악 C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만든 초음파 전례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우리 병원에서 초음파 모임에서 만든 초음파 강의 자료를 아주 서머라이즈가 아주 예쁘게 만들어가 16파트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선물로 참가자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참가자 다 드리고 퀴즈를 맞춤 보시는 음악 CD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불을 좀 꺼주십시오. 불을 좀 꺼주십시오. 예, 예. 너무 끄면 글씨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약간 켜주십시오. 뒤에만 좀 어둡게 앞쪽으로 너무 끄면 안 되고 이 정도는 보이십니까? 글씨가?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예. 시험 준다고 늘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예. 첫 번째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진단명이죠. 담낭입니다. 이 담낭의 이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인지. 여기 1번에 관계되는 걸 번호를 쓰시고 2번에 답이 되는 것을 번호를 쓰시고 3번에 답이 되는 걸 번호를 쓰십시오.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간단하게 처음에 생각나는 대로 적으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다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못 쓰신 분은 한번 끝나고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어떤 것이냐. 보시면 이렇게 담낭벽을 따라 가지고 고해포가
보이고 담낭 내관이 좁아져 있고 쇄도를 동반하는 이런 고액 물질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담낭벽이 좀 두꺼워지고 여기 쇄도를 동반하는 고액도 있고 이렇게 조금 팽팽한 느낌이 됩니다. 다 쓰시고 못 쓰셨으면 한번 다시 또 한번 돌아와서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가정성이 높은 질환은 이릅니다. GB 아데노마이마토시스가 GB 월이 두꺼워지고 안에 로켓탄스계 에이셔프사이너스가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스타일인데 여기에 이제 펀두스에 이렇게 병들이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 여기 다 쓰셨으니까 모르면 다음에 다시 한번 거꾸로 한번 갑니다. 자, 이것도 이제 GB 아데노마이마토시스의 사인이죠. 여기 무슨 사인이냐? 이렇게 여기 무슨 사인이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 쓰셨습니까? 네. 모르면 다시 한번 거꾸로 또 한번 문제를 한 번 더 보여줍니다. 모르시면 다음에 또 한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진단은 여기 이제 담낭이 이렇게 에코제닉한 게 보입니다. 여기 담낭인데 담낭 안에 담낭 안에 이런 물질이 보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 하셨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질환은 것이 여기 이렇게 뭐 하얀 게 있습니다. 요 가시 안에 이런 하얀 거, 위에 이제 섀도우 만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마 당감됐습니다. 당감으로 문맥인데 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런 섀도우 만나는 문질이 있습니다. 여기 무엇이 됩니다. 예, 다 쓰셨습니까? 참가하시는 선생님한테는 기본적으로 그 초음파 CD가 있고 성적이 좋으신 분은 음악 CD가 또 있습니다. 옵스트럭티브 존디스의 단체는 사인이죠. 이런 간에 자체 간에 떴습니다. 간에 이런 게 보이죠. 요거는 문맥 떴습니다. 여기 무엇인지 이런 것이 보이면 무슨 사인이라 하는지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이쪽은 문맥 같습니다. 간의 문맥이죠. 이런 게 디라테이션 된 뭔가 있습니다. 요걸 이런 것이 보이면 무슨 사인이라고 하는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진단입니다. 여기 아마 동번한 게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 횡단성 있습니다. 간의 문맥과 관계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요. 예. 그 다음에는 여기에 보시면 튜블러 스트럭처 안에 뭔가 에코제닉한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생각하면 뭐를 생각하시는지요. 8번 문제. 좋습니다. 거꾸로 한번 또 돌아가니까 못 쓰죠. 이거는 이제 이런 초음파 소견이 보이면 뭘 생각하시는지요. 환자가 이제 복통으로 오셨습니다. 요거는 주간 기술입니다. 동점자가 너무 많이 나올까 싶다가 한번 이렇게 또 동점이 나오면 승리 결정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했습니다. 쓰셨습니다. 그러면 못 쓰신 분에서 거꾸로 한번 답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9번 다 쓰셨습니까? 8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쓰셨습니까? 그럼 7번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7번. 자,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6번. 6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다 하시고 5번 들어가겠습니다. 5번. 보셨습니까? 4번. 4번입니다. 사인이죠. 자, 3번입니다. 집이 아데노마토시스의 타입입니다. 2번, 2번입니다.
하셨죠. 다 하셨으면 거기다가 성함하고 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강태경 원장님의 또 재미있는 단지랑 전해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해주죠. 예. 이제 요거 여기 여기 오는 하도 없어졌네. 아, 비 하도 많이 써서 빨랐어. 자, 그러면 본인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굿모닝 종합내과 강태입니다. 몇 번 김우쌤하고 이제 제가 왔었고요. 중간에 이제 다른 선생님도 강의 있어서 중간에 제가 못 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헤파토빌리아리 얼트라사운드 이제 케이스 리뷰 몇 가지 중에서 퀴즈 형식으로 해서 방금 김우쌤이 빌리아리 세액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저는 이제 헤파틱 그중에서 헤파틱 얼트라사운드 위주로 해서 한두 개 정도는 GB나 빌리아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강의 들으실 때는 이제 티피컬하거나 좀 더 카먼한 디지즈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는 거. 좀 더 이제 우리가 평소에 가지는 비나인보다는 말리그니스 쪽으로 좀 더 관심이 많으시고 주의하셔야 되는데, 헤파티스 셀루라 CA라든지 콜란지오셀 카시노마라든지 그런 식의 메스가 이제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되고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밖에 평소에 자주 보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 또 착각하기 쉬운 것들, 그리고 흔하지만은 여러 가지로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디지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컨벡스 프로브거든요. 위에 모양을 보시면 이제 플랫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리니어 프로브는 또 컨벡스 프로브인데, 우리 업도면 얼트라사운드는 컨벡스 프로브가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밑에 마디막을 보시면 라이트 인터포스터로 이제 오블릭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GB와 라이트 인터포스터 베인이 보이는 이 티피컬한 이미지가 되겠는데, 그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약간 희미하게 고에코로 보이는 너들이 있죠. 1cm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뷰에서 90도로 이렇게 프로브를 돌려서 후 플레인으로 봐도 모양은 비슷하고 그냥 좀 고에코라는 것밖에 알 수가 없는 그런 리전이 되겠습니다. S 안티바디는 퀄리티죠. 이거는 왜 그랬냐면 기본적으로 꼭 HCC를 먼저 고려해야 될 상황은 아니라는 거. C는 제가 표시를 안 했지만은, 그래서 방금 보신 거를 같은 사진입니다. 봤을 때 이게 고에코로 잘 보이는 인간이 뭘까요? 아니면은 이제 작은 사이즈에서 이제 약간 커지는 그 과정 중에 고에코에 HCC도 있을 수 있고 디스플라스틱 너즐도 이 모양 잘 나타날 수 있죠. 그 다음 메타스테시스는 저에코로 주로 나타나긴 하지만 이 고에코로 나타나는 것도 제법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 CV 옆에 또 캡슐 밑에는 포칼 패티 인필트레이션을 줄 수 있거든요. OV만 고에코로 패티 인필트레이션을 줄 수 있고, 액세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머추레이션 되면서 이제 달라지긴 하지만 초기에는 셀 인필트레이션, 인플라메이션이 오면서 고에코로 되다가 그 다음에 인플라메이션이 진행되면서 저에코가 섞이다가 네크로시스 되면은 어네코에 가다가 가스 포밍하면은 고에코가 포함되기도 하고, 또 그 과정 중에서는 믹스 데코로 보이기도 하고, 시컬레로 남게 되면은 캐시피케이션에 고에코가 남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고에코로 올 수가 있죠. 그 다음 GB 캔서 인베이전 같은 경우는 월에서 이제 연결돼서 보통 매수 보기 때문에 좀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GB 옆이고, 콜란지오 셀 카시노마도 마찬가지로 고에코 저에코 다 있을 수 있어요. 헬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평소에 이제 이만큼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고에코 관계 보이면. 그래서 리뷰를 한번 보시면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들이 다 고에코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보면은 GB 옆에 위치하고 있고, 웰 디파인, 연결은 비교적 좋으면서 우리가 한만점에서 흔히 보이는 마지널 스트롱 에코라고 해서 좀 더 고에코의 테두리를 이제 티피컬한 한만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보이지가 않는 거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매슬이 지나가는 것기도 하고 별로 매스 이펙트, 주변을 누르는 효과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임프레션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중에서도
히만지오마나 포컬 패티리버가 가능성이 많겠다. 그래서 CT를 찍었습니다. 슬로우 필링 히만지오마 이렇게 나왔어요. 조금 전에 히만지오마였다는 게 히만지오마였다는 거죠. 그래서 히만지오마나 다른 주변에 이렇게 그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이제 슬로우 필링 히만지오마 하는 걸 이제 잠깐 알고 넘어가면 좋은데, 우리가 티피컬한 히만지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에코로 보이는 거. 에티피컬한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CLD가 있거나 패티리버 베이스로 이제 둘러싸고 있으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액의 히만지오마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그 타입에서는 지금 그 티피컬한 경우가 슬로우 플로우 헤만지오마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이렇게 보에코로 나타나면서 CT를 찍으면 페리페랄 노듈라 이넨스먼트, 리미넨스먼트를 되다가 이제 포탈 페이지, 딜레이드 페이지로 가면서 점점 컨트라스트가 안으로 차들어가는 거, 밖에서부터 해서 안으로 차들어오는 그런 미넨싱 패턴을 보이는 게 티피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플래시 필링 히만지오마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작은 히만지오마는 밖에서부터 차오를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 차버리고 그 다음에 유지되는 거예요. 미넨스가. 그거를 다 합쳐서 슬로우 필링 히만지오마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슬로우 플로우 히만지오마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 플로우 히만지오마 하는 건 뭐냐면은 션트가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훅 들어왔다가 미넨스 되는 게 확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슬로우 필링 히만지오마 하는 거는 아테리얼 페이지에서 포탈 딜레이 페이지로 이렇게 페이지가 지나가면서 처음부터 테두리가 차오르는 게 아니고 전혀 안 차오르다가 포탈 딜레이 가면서 나중에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설명이 있는 것처럼 히만지오마 베스큘러 스페이스는 넓은데 거기에 이제 피딩하는 히파틱 아테리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래서 티피컬한 것처럼 못하고 천천히 차올라서 나중에 돼야 필딩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설명하면 그렇고 모양은 똑같이 보여보로 보이게 되죠. 자, 두 번째 케이스 보면요. 우리가 이제 패티리버인 줄 알고 있는 환자분입니다. 보시면 에피가스트림의 론지티디널 이렇게 됐어요. 히파틱 울트라사운드 할 때 이제 루틴 스캔 중에 하나죠. 이렇게 세로로 되니까 여기 2번, 3번 세그멘트, 4번보다 뒤쪽에 IBC 앞쪽에 1번 세그멘트 이런 게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세로로 찍으니까 여기 2번, 3번, 그리고 레프트 히파틱 베인, 여기 레프트 히파틱 베인이죠. 있고 뒤쪽에 IBC 있고 그 사이에 1번 세그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옆으로 쭉 레프트 서브코스탈로 가면서 보면 이렇게 작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스캔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방금 보신 이 스캔이 이 뎁스로 봐서 이 레프트 로브가 다 들어오는 거 봐서는 제대로 찍은 것 같은데 이 적혀있는 뎁스로 봐서는 패턴 메갈리가 좀 의심된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피스는 스무스하고 블런팅은 요 끝에 앵글을 말합니다. 블런팅은 없는 것 같다. 이게 맞느냐 말이죠. 그 다음에 파렌카이말 폴스닝은 없다. 여기 보이는 S1은 항상 뒤에 있는 IVC하고 같이 보인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S2는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 포스테리어스 피를 쪽이다. 그 다음에 레프트 히파틱 베인은 세그멘트 사이로 인터 세그멘탈로 이렇게 가지만 이 프락시멀 포션은 여기에 P2, P3 포탈 베인 사이로 지나간다. 그 다음에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 끝까지 이렇게 트레이싱 하는 게 해가지고 요 끝에 있는 리드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다 맞는 말 같죠? 그렇습니까? 다 맞는 말 같죠? 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레프트 로브, 크레니오 코달 렌스라고 하는 건 레프트 로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머리에서 다리 쪽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이 케이스는 한 10.5cm 정도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10.9cm, 이제 사람 체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0.9cm보다가 크면은 좀 커졌다고 해야 되는데 사이즈 별로 안 큰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뎁스를 보니까 여기 22cm로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 뎁스를 하거든요. 뎁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뱃속에 어느 정도 깊이까지 우리 한 화면에 찍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2로 찍었다는 말은 그냥 찍으니까 간이 일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보이도록 찍으니까 간은 좀 크기가 작게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그 깊이까지 찍어야 간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 이게 큰 거죠. 그 리버가 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패턴 메갈리가 의심된다.
이 뎁스라는 의미는 이 전체 화면을 내가 좀 더 키워서 보고 싶을 때는 뎁스를 줄여서 간 위주로 보고, 이 간을 좀 적게 보이더라도 좀 더 깊이 보고 싶을 때는 뎁스를 늘려서 보게 되죠. 대신에 이제 깊게 해서 보면은 간은 안 잘리고 잘 보이지만 깊이 들어갔다 오기 때문에 이건 프레임 레이트가 자꾸 화면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옮길 때 이미지가 따라오는 게 속도가 느려져요. 더 깊이 갔다 돌아오고 깊이 갔다 돌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는 아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무스 레프트 엔테리어, 여기 엔테리어 서피스, 인피리어 서피스입니다. 우리가 서피스 노드 알테를 얘기할 때 엔테리어를 볼 거냐, 인피리어를 볼 거냐,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엔테리어 쪽을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엔테리어 쪽은 여기 서피스에 가까운 부분은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 하는 게 잘 생겨요. GB도 앞쪽이 잘 아티팩트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엔테리어보다 인피리어 보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여기서 앵글이 있죠. 앵글은 아까 요 인피리어 앵글을 말하는데 45도를 넘어가면 블런팅이 있다 그래요. 그럼 헤파톤 메갈리가 있거나 CLD처럼 패솔로지가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 숫자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이 엔테리어 서비스는 아티팩트가 있다 그랬는데, 그래도 이 자리를 잘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이 프리퀀시 빅리아 프로그램에서 저 자리는 금맥스로 보통 보지만 그렇게 예외적으로 보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요게 파렌타임의 파이브로 패티 체인지, 우리가 그냥 초음파로 보기에 약간 고액으로 희끗하게 보인다, 보통 사람보다 파이브로 패티 체인지라고 합니다. CLD도 그렇게 볼 수 있고 패티 리버도 그렇게 보일 수가 있죠.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브라이트 리버 약간 그 에코가 증가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홀스닝이라고 얘기할 정도나 또는 뻑꿈뻑꿈 구멍이 뻑꿈뻑꿈 뚫린 것처럼 버물론처럼 시로시스가 심하면은 리제네티브 노즐들이 이제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소견은 없다 현재. 그 다음에 바스큘러 블러링, 베슬이 희미하게 보이거나 눌려 있거나, 희미하게 보이는 거는 주변에 팬트립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눌려서 보이는 거는 시로시스가 진행되면 안에 베슬이 막 눌려서 찌글찌글하게 보이는 것도 시로시스의 특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소견은 현재 없다. 이렇게까지 이제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롱기튜디널 뷰를 볼 때는 여기 보시듯이 이렇게 여기가 엔테리어, 포스테리어, 머리 쪽, 다리 쪽 이렇게 되죠. 앞에서부터 보면 3번, 2번 그 사이에 레프트 베인, 헤파틱 베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IBC 있고 1번 있고 IBC가 있죠. 이 순서대로 이제 보이는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은 요 S1과 IBC의 관계는 IBC를 S1이 이렇게 감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감싸고 있는 중간을 자르게 되면은 IBC가 많이 보이고 S1은 얇게 보이겠죠. 둥근 거를 감싸고 있으니까. 바깥쪽으로 약간 옆으로 해서 세로로 이제 그 플레인을 하게 되면은 IBC의 그 바깥쪽이니까 IBC는 가늘게 보이고 S1이 크게 보이겠죠. 그래서 항상 같이 보이는 게 아니라 S1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아까 항상 보인다고 제가 보기가 있었죠. 그래서 요 레벨에 따라서 IBC는 잘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건 우리가 잘 안 보이면은 비기너 때는 힘을 많이 주잖아요. 그럼 IBC는 눌려서 안 보이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누르면 안 됩니다. IBC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테리어, 포스테리어, 머리 쪽, 다리 쪽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보이죠.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할수록 삼각형으로 바뀝니다. 사각형에서 삼각형 될 때까지 중간에서 쭉 왼쪽 갈비뼈 밑에까지 쭉 트레이싱 해가 보셔야 레프트 로브의 빙변을 안 놓칩니다. 그거 아셔야 되고, 요 레프트 로브는 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4번과 2번, 3번. 다른 말로 미디얼과 라데랄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경계는 평소에는 이 깊이를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요 그림에서 보면 금방 알아요. 요 레프트 라테랄 로브의 경계는 위에서 보면 레프트 헤파틱 베인을 경계해서 안쪽 바깥쪽이 나눠질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여기 포탈 베인이 옆으로 가고 있거든요. 포탈 베인의 umbilical 포션 하는 게 레프트 로브 있잖아요. 그걸 경계해서 메디얼 라테랄이 나눠지고, 레프트 로브의 다리 쪽에 아래쪽에서 또 메디얼 라테랄 구분하는 경계를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은 리가멘tum 테레스 하는 게 여기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그걸 경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파틱 베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캔을 할 때 월에코 하얀 테두리가 없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게 원래 특징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가는데 힘이 이렇게 와서 수직으로 만나게 되면 간혹 헤파틱 베인도 원래 코가 하얗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 예외사항 아시고, 또 포탈 베인은 기본적으로 시스가 둘러싸여 있고, 포탈 베인은 포탈 트레드, 히파틱 아터리, 마일덕트, 포탈 베인이 항상 쌍으로 3개가 다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겹으로 이렇게 겹쳐 있는 거는 그 총파에서 고F로 나와요. 그래서 포탈벤이 기본적으로 월F를 가지고 있는 게 기본 특징이다. 하지만 수직으로 안 만나고 포탈벤이 비스듬하게 만나게 되면 힙다틱 베인처럼 월F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무조건 나는 월F만 보고 두 개를 구별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아까 사각형에서 삼각형 될 때까지, 사각형에서 삼각형 될 때까지 보시라는 거겠습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 보시면요, 이런 건 쉽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트랜스버스로 됐어요. 중요하죠. 이게 패트리가 있어서 그래요. 같은 메갈도 있고, 여기 리버가 있고, 여기 리버의 앞쪽에 서피스고, 여기 어쩌면 월입니다. 근데 이 월과 리버 사이에 보니까 이렇게 메스가 있습니다. 있죠? 인호모지니어스 하면서, 그죠? 네. 서피스하고는 따로 있고, 텐더니스도 없고, 컴프레션도 안 되는 리전이었어요. 그래서 좀 뚱뚱하죠? 보면은. 저기 좀 가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 보면은 이 자크 프로세스도 있을 수 있고요. 월 쪽에 있는 생기는 이런 디지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텐더니스가 떴으니까 좀 짐작이 되죠, 그래도. 자, 보시면은 패트리버에서 같은 메갈이 방금 말씀드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이포이드 프로세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여기 T 라인 레벨에 있고요. 이게 카트리지가 파시테이션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이는 건데, 업도미널 머슬, 다이프램 머슬이 여기서 오리진하는 연결이 되어 있죠. 이 부위가 아플 때로 우리가 그 다이포이디니아라고 해서 인플라메이션, 커핑 뭐 이런 해서 머스큘러스켈탈 페인 쪽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런 디지즈, 이런 에피가스트림이 아플 수 있는 디지즈를 물러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거의 이게 자기가 만지고 만져주면 큰일 났다 하고 병원에 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없는 건 줄 알거든요. 그리고 의사들은 이건 원래 있는 건 줄 알아요. 병 아닌 건 아는데 초음파되면서 이게 갑자기 보이면 당황합니다. 이게 내가 평소에 내가 환자한테 괜찮다 했던 자리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일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 보시면요, 마찬가지 미드 에피가스트룸에 트랜스버스로 되는 우리 헤파틱 스캔의 디범 스캔 중에 하나죠. 레프트 포탈벤의 umbilical 포션 있고 2번, 3번, 4번 포탈벤 브랜치가 보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리가멘tum 베노즘의 하얀선이 보이고, 그 뒤쪽으로 동그랗게 보이는 IBC가 보이죠. 근데 이게 각각이 이제 비기너 때 보면은 이게 이 부분 내수원이 왜 이렇게 검게 보이지? 병인가? 또 이 뒤에 있는 이게 시스트인가? 옆에 보이는 게 이게 뭘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 세 가지 포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뭔지는 말씀드렸고요. 항상 이런 걸 이제 초기에 비기너 때 잘 몰라서 구분이 잘 안 될 때는 항상 투 플레인 이상, 요래 대보고 요래 대보고 하면 이게 동그란지 길쭉한지 구분이 세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분이 필요하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JF로 보였잖아요. JF로 보이는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포탈베인에 반사대가 앞으로 빔이 나가버리고 뒤에 못 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리가멘tum 베노즘 때문에 이 패스에 반사돼서 뒤에까지 빔이 덜 오니까, 덜 오고 덜 반사되면 그 자리는 끊겨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투 플레인, 여기서 보다시피 검지만 돌려서 보니까 안 검잖아요. 이렇게 구분하시고, 두 번째 IVC, 이거는 뭐 지금 모르실 수는 없지만 시스트로 착각했을 때는 어떻게 다른 부위에 있더라도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게 브랜칭 하는지, 또 칼라 도플러를 떼면서 이게 블러드 플로우가 있는지 이렇게 구별하시는 건 항상 GB하고 구별할 때도 도움이 되고, 바스큘러 스트럭처 힘들 때도 도움이 됩니다. 잘 모르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가멘tum 테레스 여기 보인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뗐으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90도 돌려서 보면 동그랗게 보여요. 아까 첫 번째 케이스처럼. 그러면 이게 캘시피케이션인가, 스톤인가, 히만지오마인가, 다른 일인가 걱정하잖아요. 그럴 때 돌리시면 이렇게 길쭉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돌려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케이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GB 아까 그 김우쌤 케이스 내는 애 비슷한데 여기 답이 많이 들어있어요. 보세요. 그 GB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트 그 포스탈 마진에서 아래쪽으로 롱기튜드를 되면은 라이트 엔테리어 롱기튜드를 뷰라고 합니다. GB에. 거기에서 90도 돌리면 트랜스버스 쇼데시스 뷰가 되겠죠. 보면 GB가 이렇게 짤록하게 생겼어요. 안에 그러고 동글동글하게 있고 뒤에 검은 섀도우도 있어요. 그렇죠? 검은 섀도우 말고 하얀 섀도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좀 스톤 같은 거 뭐 하얀 것도 안 보이는데 여기 또 섀도우도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GB는 덜 보이는 또 허연 섀도우가 있어요. 복잡하죠? 이게 다 각각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각각의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아이 캐머럴 GB가 해서 짤록짤록하게 허리 쪽에 생겼죠?
여기 펀더스 쪽하고 넥 쪽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GB 스톤이 많아 보여요. 뒤에 섀도우 있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아트팩트도 이렇게 있겠죠. 허연 거, 검은 거 다 있으니까. 그리고 이 섀도잉은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봐서 다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좀 전에 보신 두 가지 뷰는 네 가지 GB 뷰 중에 두 개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 바이캐메럴 GB 이렇게 짤록하게 보이는 경우는 아까 케이스에 나온 것처럼 이거 보세요. 폴드가 있어도 이렇게 짤록하게 보일 수 있고, GB 아데노 마이오마티스 중에 중간에 짤록한 종류도 이렇게 보일 수 있고, 포칼하게 크로닉 시스타이티스가 포칼하게 있으면 또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또 옆에 바울게스가 겹쳐 있으면 잘려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다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스톤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섀도우가 있고, 그러면 이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스톤이 있으면 이 스톤이 가만히 보니까 앞쪽만 하얗게 보인다. 프로브에 가까운 쪽으로.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뒤에까지 다 동그랗게 다 하얗게 보인다. 스톤 자체를 봤을 때. 한 반 정도는 진하게 보이고 뒤쪽에는 희미하게 희게 보인다. 이러면은 반 정도 보이고 희미해지는 거는 콜레스테롤 스톤 가능성이 많고요. 칼슘을 많이 포함된 건 앞쪽이 하얗게 보일 수가 많고, 피그멘티드 스톤은 뒤쪽 경계선까지 하얗게 잘 보이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자세히 보면 그런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볼게요. 자, 세 가지 GB 아티팩트가 있습니다. 앞쪽에 잘 안 보이는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 그리고 옆에서 반사된 게 요 GB에 걸쳐서 보이는 사이드 로브,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바울이 겹치는 이런 아티팩트들이 있는데, 뒤에 이제 디모션이 설명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GB가 있으면 GB를 통과하는 거는 그 은행코에 가는 이제 플루이드를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하얗게 그림자가 올 수 있고, 동그란 GB를 지나다 보면 옆에 까만 섀도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 있으면 돌 뒤에 까만 클린 섀도잉이 생길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바울하고 겹치게 되면은 아주 까맣지는 않지만 지저분한 섀도잉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바울 안에 플루이드가 있으면은 이렇게 링다운 아티팩트라고 해서 하얀 선이 보이죠? 넓은 선이 아니고 여기 링다운 아티팩트 생길 수 있고, 또 여기 바울 베이스하고 여기 프로브하고 사이에 만나는 게 여기 요 간격을 보세요. 요만큼 떨어져서 하얀 선 있죠? 여기에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아티팩트들이 이 사진 한 장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시면 나중에 설명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해석부터 케이스 보시면 요거는 뒤에 디모션 말씀하신 케이스에 있어서 구경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롱기튜디널로 보니까 포탈빈 앞쪽으로 엑스트라 헤파티트가 늘어나 있습니다. GB 스톤도 좀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엑스트라 헤파티트 늘어난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 케이스는 보면 인트라헤파티트도 안 늘어나고 GB도 안 늘어났어요. 밑에만 늘어났어요. 원래 밑에만큼은 위에 다 늘어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죠. 위에 쭉 늘어나야 되잖아요. CBD도 늘어나야 되고 GB도 늘어나야 되고 밑에 막혔으면 이상하다.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고, 요거는 중복되는 것 같고요. 자, 이거 흔히 봅니다. 우리가 라이트 쪽으로 이렇게 그림에 보다시피 이렇게 되면은 라이트 엔테리어 엑셀 라인 쪽으로 되면은 라이트 키드니와 라이트 리버가 보여요. 우리가 보통 보는 요 사이트 요 부위에서 봤을 때 라이트 로브는 요 라이트 키드니보다 여기 다리 쪽이 머리 쪽이잖아요. 더 내려갈 정도로 길진 않아요. 보통 스캔을 하면. 근데 이 케이스는 라이트 키드니의 로우 폴보다 더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일주각이 혓바닥 내민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헤파토메갈리가 돼서 레프트 로브도 커지고 라이트 로브도 커지고 다 커졌는데, 지금 내가 되는 라이트 로브 쪽이 커져서 키드니보다 더 밑에까지 리버가 내려가 있구나. 헤파토메갈리 의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델스 로브라 그래서 레프트 로브가 길쭉해서 스플링 위에까지 갖는 거 옛날에 케이스 들어보신 적 있으시겠죠. 그걸 elongated left lobe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리델스 로브라고 하는 거는 elongated right lobe. 라이트 로브가 혓바닥처럼 길쭉해지는 거예요. 어느 말이죠? 네, 베리언트죠. 베리언트. 그래서 그런 걸 의심해 볼 수 있겠다. 또 하나는 이 사진에 보면 아까 45도 했잖아요. 앵글이 45도 정도 돼요. 좀 suspicious 헤파토메갈리. 그럼 이 두 개 합치면 헤파토메갈리 때문에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배터리 의심할 수 있고,
메갈리, 리델스 노브, 컨제스션 하는 건 이제 RBC가 늘어나 있거나 헤파틱 베인이 늘어나 있거나 해서 리버가 퉁퉁퉁 거. 의심하시는데 그런 속에는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브라이트 리버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런 다른 소견은 없고 또 여기서 보시면은 앵글이 좀 이렇게 얇게 블렁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는 라이트 로브에 라이트 미드 클래비클라 라인에서 라이트 로브 쪽 있잖아요. 이렇게 위쪽 아래쪽 머리 아래쪽으로 쟀을 때 우리가 15.5cm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헤파토메가를 진단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걸 지금 이 케이스에 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헤파토메가를 의심할 수 있고 리델스 노브는 얼마나 아래쪽으로 길쭉해야 되냐 하는 건데 이거는 설명해 드릴게요. 리델스 노브는 이제 들어는 보셨는데 자세히는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지는 이렇게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옛날 기준은 그냥 키드니보다 더 밑으면은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요새 기준은 뭐냐 하면은 포스탈 마진보다 더 내려가느냐. 이거 기준 아니고 포스탈 마진보다 더 밑에까지 라이트 로브가 내려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잤는데 우리가 흔히 알듯이 그냥 컨제니탈인가? 원래 띠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페이퍼를 이렇게 리뷰해보면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멀 아마투믹 베리어인데 이거는 컨제니탈보다는 트랙션, 에이징, 컨스트릭션 이런 이유로 생기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여기에 팔법을 하게 되면 키드니나 헤파틱 메스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디지즈 엔데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튜머나 톨전이 여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CT가 발달하고 이미지가 많이 하잖아요. 웬만하면 CT 찍잖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이게 어려워서 놓쳐서 다른 디지즈 생기는 게 문제에 골치 아프진 않아요. 쉽게 발견되기 때문에 진단이 잘 되고 컴플레인이 적어서 지금 문제 안 되면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디지즈 엔데트 잘 알고 지나가시고요. 자, 이제 거의 다 되는 게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시간이 10시. 천천히 해도 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 보시면 라이트 인터코스탈 오블리크입니다. 처음에 보여드린 사진처럼 GB가 있고 라이트 엔테리어 포탈 베인이 있고 5번, 8번이 갈라지는 라이트 로브를 보여주는 이미지가 되겠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 머리 쪽이잖아요. 이쪽이 GB인 쪽이 다리 쪽이고 여기 허옇게 가려져 있어요. 이 아티팩트는 뭘까? 흔히 보셨지만 생각은 별로 안 해보셨잖아요. 설명해 드릴 겁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하얀 점처럼 있고 뒤에 어둡게 지금 보이죠? 여기 뭘까? 이것도 흔히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보세요. 이게 노멀이 이래요. 라이트 키드니보다 라이트 로브는 요 위에 있잖아. 끝나잖아요. 이래 수가 안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보신 사진이 흔한 사진이 아니에요. 드문 거예요. 여기 보시면 라이트 키드니 로우 쪽에 마찬가지 요것처럼 가려져 있어요. 이게 뭘까? 흔히 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라이트 로브의 갈비뼈 밑에서 이렇게 되면은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고 밑에 헤파틱 베인이 있고 그러면은 미드 라이트 사이는 라이트 엔테리어, 라이트 포스테리어 이렇게 나누잖아요. 라이트 엔테리어 쪽에 보니까 이렇게 시스티가 이렇게 있어요. 시스트 모여 있는 것처럼 이게 뭘까? 그 다음 마지막에 보시면은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마찬 아까 요거하고 비슷하게 하얀 점이 있고 뒤에 있지만 다이프램이 바다 잘렸어요. 이게 왜 잘려 있을까? 또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이렇게 갈비 밑에서 위쪽을 향해서 봤겠죠. 다이프램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뭐 다이프램 두 줄로 보이다가 여기 좀 안으로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물음표 옆으로 누워 있는 것처럼 이런 게 보이죠. 이게 뭘까? 또 뒤에 보면 이렇게 하얗게 막 아티팩트가 보이죠. 옆에는 안 그런데 이게 뭘까? 이거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또 디지즈로 착각 안 하기 위해서도 또 본인의 피직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방금 이 케이스는 잘 아셔야 되고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게 풀모너리 가스, 런에서 생기는 가스 아스펙트라고 생각합니다. 커렉트를 보는 거죠. 두 번째, 이게는 파렌타임의 칼시피케이션 앤드 섀도잉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세 번째는 라이트 키드니 아래쪽에 있는 라이트 콜론이 겹쳐 있으니까 콜론 가스가 아닐까.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거는 이게 라이트 미들 헤파틱 베인 사이에 있으니까 라이트 엔테리어 포탈 베인이 잘려서 동그랗게 보이는 게 아닐까.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다이프램 흔히 잘려서 보이는 아티팩트를 스피드 디스플레이스먼트 아티팩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혹시 그런 거 아닐까? 왜냐면 본 적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기 보면 다이프램 두 겹으로 보이고 하는 이런 자리는 다이프레마틱 슬립하는 아티팩트가 아닐까. 이름이 어렵죠. 근데 알고 나면 별거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거 다 이제 누가 얘기해도 알아들으시면 되죠. 보겠습니다. 자, 풀모너리 가스 아티팩트 하는 거. 이게 이제 렁이 숨 쉴 때마다 리버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인터코스탈을 찍으면 당연히 렁 일부와 리버가 같이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8번, 5번, 8번 중에 8번 세그멘트 있는 부위가 항상 이렇게 리버에서 말해요. 그래서 인스프레션에서 보세요. 익스프레션에서 보세요. 그래 하잖아요. 보통은 익스프레션에서 보라까지 리트보스타는 이 방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렁의 가스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에어잖아요. 에어의 가스는 에어가 많으면 뒤쪽에 그냥 에어 때문에 다 반사시켜버려요. 음해져 버려요. 뒤쪽이. 근데 여기는 어때요? 하얗죠? 그럼 이건 단순한 가스 때문에 반사돼서 생기는 가스의 아티팩트가 아니고 가스 아티팩트 중에 여기서 보시면 여기까지 사이가 프로브와 요 렁의 플루라 있는 요 사이 간격을 보시면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빔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프로브 사이에 강한 반사체를 만나면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프로브로 바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프로브와 그 반사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리버버레이션이라고 해요.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가 생기면은 무수한 선이 뒤쪽으로 생기기 때문에 뒤쪽으로 이렇게 하얗게 검게 섀도우가 생기게 되는데 하얗게 아티팩트가 있어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티팩트가 계속 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요 뒤에 이렇게 가는 선으로 보이는 하얀 선도 있죠. 이건 붉은 선으로 보이는 거고. 요거는 링다운 아티팩트라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그냥 가스가 반사하는 게 아니고 플로라, 비세랄 플로라 있잖아요. 바레탈 플로라 있고 비세랄 플로라 안쪽에는 뭐가 있으면 렁이 있죠. 그럼 렁에는 뭐가 있어요? 알베올루스하고 인터스티슘 있잖아요. 그죠? 그 인터스티슘이 포칼 티크닝이 있거나 또 이 풀마에 이레마 있어가지고 인터스티슘이 티크닝이 있으면은 아까 GB 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GB 안에 가스 버블 사이에 플루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촉촉하게 액체가 있으니까. 그러면 가스 버블 사이의 액체는 초파를 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링다운 아티팩트라 그래서 가는 선이 밑으로 쫙 나팔 모양으로 쫙 내려가요. 밑으로 가는 선이 쫙 내려가요. 그냥 얼룩덜룩한 게 아니고 그걸 링다운 아티팩트를 하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런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와 이 뒤쪽에 보시는 링다운 아티팩트 요거는 에어에서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링다운 아티팩트가 이렇게 한두 개 보이는 건 노말이에요. 근데 이게 많이 보이면은 뭘 생각할 수 있느냐? 풀문의 이데마, 풀문의 파이브로시스 이런 거 의심해서 다른 이미지 찍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자리에는 그냥 저런 거 뭐 지저분하게 보이는 걸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아시는 거죠. 저게 많이 보이면은 렁함 이발루에이션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걸 보시면 이거 뭐냐면 하얀 거 보이죠? 이게 이제 사진이 작게 보는 것보다 크게 보는 게 좋으니까 큰 사진에서 제가 설명을 뒤에 것까지 다 드릴게요. 두 번째 거 보시면 이제 파랭카임 안에 여름 틈으로 베인 지나가는 자리 아니죠? 햇볕에 베인도 없죠? 그런 거하고 같이 안 가면서 따로 떨어져 있는 거는 파랭카임이랑 칼시페이션입니다. 거의. 그래서 뒤에 섀도잉이 있는 파랭카임 칼시페이션이 보이고 있고요. 세 번째 요거는 콜론 가스하고 로우폴 피드니 로우폴이 겹쳐 있으면은 가스 뒤쪽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형적으로 뭡니까? 가스가 있고 뒤에 검어쳐. 이게 요래 보이는 게 가스 아티팩트 중에 흔히 있고요. 이렇게 리버버레이션은 허옇게 보이는 아티팩트 있고요. 이렇게 링다운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스하고 관계된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은 이렇게 아까 했듯이 포털베임 자리 맞아요. 아까 이렇게 보이는 시스트하고 의심되고 여기 시스템과 뭔가 의심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2플레인 이상 보라고 했죠. 돌리면은 저거는 10중 8구는 포탈 베인이니까 브랜칭하는 튜블러 스트럭처가 보일 거예요. 또 칼라 도플러를 띄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칼라 플로우가 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가 아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다이프레임이 잘려 있습니다. 잘려 있을 때 우리가 아까 디스플레이스먼트 아티팩트 얘기했죠. 그걸 설명해 드리는데 요거는 뭐냐면 요거와 같은 겁니다. 파랭카임 칼시페이션 뒤에 섀도잉이 생기면은 섀도잉 뒤쪽에는 여기 뭐가 있어도 검게 되잖아요. 그래서 잘려서 보이는 건데 실제로 다이프레마틱 디스플레이스먼트 아티팩트 하는 게 뭐냐면은 요거 잘 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리버에 시스트가 있거나 다른 메스가 있으면은 옆으로 리버를 그냥 지나가는 빔도 있을 거고 그 모듈이 있는 자리를 지나가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스트가 있는 자리는 플루이드잖아요. 우리가 초음파가 쏘면은 지나가는 속도가 있는데 물속을 지나갈 때는 느리게 지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옆에 지나가는 빔은 제 속도로 가는데 물을 통과하는 빔은 느리게 갔으니까 더 먼 길을 갔다 온 것처럼 기계는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리를 지는 뒤에 있던 다이프레금은 여기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고 사진이 나와요. 그래서 다이프레임이 깨져서 쪼가리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래 나옵니다. 그걸 다이프레임 디스플레이 아티팩트 합니다. 그거하고 이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요거는 아까 다이프레그마틱 슬립이라고 그랬죠. 이건 뭐냐 하면은
프레그마틱은 머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프레그는 머슬 파이브 중에 일부가 일부가 그 라이트 로브 위쪽으로 이렇게 위치하게 되면은 우리가 피셔처럼 리버 안쪽으로 약간 인덴테이션 돼요. 다 그렇게 하면 이제 보통 일부 사람이 말이에요. 인덴테이션 되면은 다이프램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생긴 아티팩트가 그렇게 보여요. 두 줄로 보이다가 볼록한 것처럼. 요 모양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 요거는 이렇게 됐을 때 그렇잖아요. 프로브를 이렇게 됐을 때, 배에, 이분 배에 이렇게 됐을 때. 근데 요걸 90도 돌려서 이렇게 되면 같은 자리를 어떻게 보이냐면요. 화살표 머리 있죠. 우리 주차장 출구 이쪽입니다 할 때 화살표 머리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보여요. 허리띠처럼. 스트랩 모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거를 이제 다이프레그마틱 슬립 아티팩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아티팩트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걸 잘 알고 계시면은 누가 이미지에 대해서 무슨 설명을 하더라도 알아듣기 쉽고, 또 누가 착각해서 이게 리전이다 할 때도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티팩트입니다 하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자신감을 얻어야 항상 내가 보고 있는 게 이렇게 지나가도 되는 거구나. 이분한테 좀 여지를 두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얘기해야 되는구나. 또 하나는 이건 확실히 아티팩트는 아니니까 이거는 종합병 보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맹각이 있죠. 이런 강의는 우리 강태균 쌤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강의였습니다. 좀 집어. 슬라이드 리턴. 많은 쌤들이 하셨는데 성적이 비교적 굉장히 좋습니다. 나중에 시상식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기본적인 문제를 냈습니다만 중요한 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다 빠른 속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임상에서 많이 보죠. 담니라 해가지고 과일의 슬러지입니다. 이게 치크레기 같은 것이 담낭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아티팩트하고 감별을 해야 되죠. 슬러지는 모양이 이렇게 보시면 좀 것이 오돌도돌하죠. 오돌도돌하고 아티팩트 같은 이렇게 쏙 들어가가 보이죠. 콘케이브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체위 변화를 하보면 이것이 이제 슬러지 같은 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슬러지가 있을 때는 중요한 것은 이제 슬러지 안에 스톤이 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슬러지가 해코가 되면 요 밑에 이제 담낭백의 종개라든지 이런 걸 놓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슬러지가 있을 때만 슬러지 괜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체위 변화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담낭 결석입니다. 결석은 이제 폴립하고 감별점은 섀도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섀도우를 동반한 고에코는 전형적인 콜레스테롤 결석입니다. 결석이니까 진단은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후방 음영이 없을 때는 이것이 슬러진 스톤인지 폴립인지 또는 집이 캔사인지 잘 감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회 유담즙, 이건 탄산칼슘이 이렇게 침착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안에 집이 안에 꽉 차는 고에코 머티리얼로 보이는데 이것도 이제 체위 변화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담니하고 밀크하고 칼슘 바이러하고 감별을 하지만 담니는 바이오 슬러지는 이렇게 지비를 꽉 채우는 경우가 적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라인 지비입니다. 담낭백이 이렇게 칼시피케이션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섀도우를 동반하는데 아주 심할 때는 전백이 심할 때는 후백이 안 보일 수도 있고 전백의 칼시피케이션이 좀 약하면 후백의 칼시피케이션도 관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만성 담낭염은 초기에는 담낭 내강이 유지되지만 오래되면 담낭 내강이 클래스되고 됩니다. 그래서 담낭백이 좀 두꺼워지고
담낭 내강이 좁아지고 또 결석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급성 담낭염인데, 급성 담낭염은 담낭이 뻥뻥해지고 그 다음에 담낭 주위에 이제 백이 두꺼워지고 담낭 주위에 플루이드가 보이고 그 다음 내강에 이제 이 안에 그 시스틱 닥트라든지 집이 4개 임팩트되는 고액포 결석이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 현상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집이 아데노마이마토시스인데 이거는 뭐 굉장히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담낭 내강의 압이 높아지면 담낭 안에 점막이 안으로 밀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 담낭벽은 그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없고 서브 무코사가 굉장히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담낭 내강에 압이 올라간 무코사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안에서 이 담낭의 무코사가 이게 늘어났죠. 내강이 이걸 로켓탄스케 에이시옵사이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로켓탄스케 에이시옵사이너스에 스톤이나 콜레스테롤 크리스탈이라든지 여러 가지 찌꺼기가 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에 있는 머슬이 하이퍼트로피 됩니다. 전반적으로 다 생기는 걸 디퓨저 타입이라고 하고 푼두스에 특히 많이 생기는 이거는 이제 포칼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담낭의 중간 부분이 이렇게 밑 바디에 생기는 이걸 이제 분절행, 트라이앵귤 사인 나중에 나옵니다. 이걸 분절행이라고 하죠. 분절행이 GB 캔서에 잘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인인데 이제 쿠메 사인 아까 아티팩트를 강 원장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아티팩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초음파에서 아티팩트를 이해한다는 것은 초음파의 피직스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티팩트들이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한번 강 원장님이 아티팩트를 따로 한번 강의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이 초음파의 개념이 좀 확실하게 머리에 들어옵니다.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성꼬리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아티팩트가 있다는 것은 담낭벽에 이제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스톤이라든지 크리스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담낭벽이 폴립처럼 돌출 안 되고 담낭벽만 약간 두꺼워진 경우도 이렇게 아티팩트가 있으면 이 안에 그 콜레스테롤 크리스탈이 심착이 됐다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분절행에서 트라이앵귤러 사인이 있죠. GB 아데노마이마토시스의 분절행이 보입니다. 삼각형처럼 보인다고 트라이앵귤러 사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실은 담낭 선종하고 담낭암하고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담낭 폴립인 경우에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고액포로 담낭벽에서 콜레스테롤 폴립인 경우는 스토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담낭 선종이라든지 담낭암이라 이런 것은 좀 베이스가 브로드 베이스하고 조금 내부가 안에 저액포 부분이 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콜레스테롤 폴립은 안에 이제 그 폴립 안에 콜레스테롤 탐식하는 히스티오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게 초음파빔에 반사가 돼가 고액으로 나는데 선종이나 담낭 암인 경우에는 그 세포의 증식 때문에 세포의 증식은 초음파빔이 잘 통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낭의 에코제니시티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음파로 이게 선종인지 담낭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지선다이니까 담낭 선종 생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담낭암이 생기면 이제 타입이 3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안에 돌출하는 형, 그 다음에 백이 두꺼워지는 형, 안을 꽉 채우는 형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내부 충만형이죠. 이런 거는 이제 내강으로 이렇게 돌출하고 바깥으로 침윤하는 이런 형태 보이면 담낭암을 가장 의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쪽에 보시면 초음파상에서 이렇게 섀도를 떠나 코메테일 에코를 동반하는 고에코가 이렇게 보이죠. 이 이제 담간 안에 있는 가스입니다. 뉴모빌리아인데 요즘은 담도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12장 있는 가스가 이 엠페로 파타를 통과해 가지고 집이 안으로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담내에 이제 포탈베인 위쪽에 복척에 이제 담간이 있거든. 담간에 이런 가스가 보일 때는 가스가 고액과 보일 때는 유모벨리아를 의심해야 됩니다. 보통 슈파인에서는 렉트 로브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렉트 로브에 잘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환자의 체위 변화를 쉽게 보면 요 가스 에코가 움직이는 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블라이크 스캔인데 여기 포탈 베인이고 이쪽이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트가 고에코가 보이고 섀도우를 통하면 이 CBD 캔서, CBD 스톤이죠. 근데 CBD 스톤은 바일 닥트 스톤하고 달라가지고 이렇게 섀도우를 잘 안 보이는 수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GB 안에는 바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음향 대조도가 높은데 여기는 바일이 적기 때문에 섀도우를 안 보이는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섀도우만 보이고 요 고에코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이게 중요한 건 체위 변화에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간대의 결석은 이제 고에코로 보이면 간대의 결석은 이것도 GB하고 스톤하고 달리 섀도우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일 닥트의 일체가 고에코가 보이고 섀도우가 보이면 틀림없는 스톤이지만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완전히 임팩트 되면 이쪽에 디스탈 부분에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가 딜라테이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 스톤이 생기면 콜란자이티스를 잘 동반하고 오래되면 이제 캔서 같은 것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옵스트럭티브 존디스는 오래되면 이제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하고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트가 딜라테이션 됩니다.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로 딜라테이션 되고 요 위치 포탈 베인입니다. 그래서 포탈 베인하고 나란하게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가 딜라테이션 것을 패러렐 채널 사이라고 하고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트가 딜라테이션인데 여기 익스트라헤파틱 포탈 베인이고 여기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트 마치 이제 이련총 그러니까 총구가 두 개 있는 이 숏건 사인하고 숏건하고 비슷해가 숏건 사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끔 이제 초음파사에 뭐 그렇게 드물지는 않습니다만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CBD가 딜라테이션 요 와서 갑자기 퓨즈폼 하거나 라운드하게 딜라테이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천성으로 담도 합장성인데 우리가 CBD하고 파크레 닥트가 만나는데 너무 높은 위치에 만나가지고 스피터 OD 안에 보다 위쪽에 들어가 버리면 스피터 OD가 꽉 눌러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파크레 닥트에 있는 주스가 CBD를 자꾸 역류하게 되면 이 CBD 바일 닥트가 늘어나게 되죠. 이게 이제 컨제니탈 코레도칼시스트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거는 뭐 괜찮습니다. 어떤 경우는 여기 딜라테이션이 마치 GB처럼 우리가 GB로 오인할 수도 있고 또 여기는 스톤이라든지 캔서 같은 인시던스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당간암이죠. 당간암에서는 익스트라헤파틱의 당간암 경우에는 이렇게 내부를 꽉 채우는 이런 타입도 있고 또 백이 두꺼워지는 형태가 있습니다. 내강은 별로 매스는 안 보이고 백이 두꺼워지면서 옵스트럭션이 되는 그런 타입도 있습니다. 당간암이 우리가 당간이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트가 막히면 제일 먼저 GB가 먼저 딜라테이션 되고 두 번째는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트가 딜라테이션 되고 나중에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가 딜라테이션 됩니다. 또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트 옵스트럭션에 스톤하고 캔서인데 스톤은 아무리 막히더라도 그래도 틈새가 좀 있기 때문에 옵스트럭션이 되더라도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 딜라테이션은 그리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톤 캔서인 경우에는 완전히 꽉 막히기 때문에 인트라헤파틱 바일 딜라테이션이 더 스톤보다 더 심해집니다. 그럼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시로시스 환자는 이제 파이브로시스가 너무 헤파틱 파이브로시스가 심하기 때문에 이 옵스트럭티브 존디스 되더라도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가 별로 딜라테이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그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GB에서 엠시마스 콜레시사이티스
가스를 생산하는 이제 그 담당력이죠. 그런 가스를 생산하는 균에는 인펙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생기는 그막 GB1에 가스가 생길 수 있고 GB4강에 가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GB1을 따라 가지고 가스, 4강을 따라 가스 있으면서 섀도를 동반하고 임상 증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로 뭐 다이아베티스나 이런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심플아토면에서 이렇게 GB 안에 여러 GB가 있고 GB 안에 가스가 이렇게 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받는 거는 진행적인 정리를 한번 선생님과 같이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걸 하면서 실습하면서 같이 또 서로 선생님하고 저하고 토론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안 적으신 분 이름을 안 적으신 분 아까 최첨 늦게 오신 분은 이름을 적으십시오. 적어주시면 그걸 오늘 강의 자료를 메일로 다 보내겠습니다. 안 적으시면 여기에 나와서 적으십시오. 그래야 강의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제일 잘하신 분이 1등이 이성원 선생님입니다. 21문제 중에서 18문제를 맞췄습니다. 이성원 선생님, 와, 예, 박수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성경 선생님, 예. 박수. 그 다음에는 김진옥 선생님, 예. 그 다음에는 양재천 선생님, 선생님. 예. 그 다음에는 신재혁 선생님, 신재익 선생님. 어디 가셔버렸습니까? 신재익 선생님 없으시네요. 그러면 조를 나누겠습니다. 조를 나눴는데, 자, 제가 부른 분은 1조는 저하고 저 뒤에 쪽에서 합니다. 구영석 선생님, 김간율 선생님, 김영기 선생님, 김정은 선생님, 김진옥 선생님, 류성경 선생님, 신재국 선생님, 그 다음에 양재천 선생님, 우성민 선생님, 이정훈 선생님, 장은정 선생님, 저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선생님, 표수정 선생님, 한공창 선생님, 김현성 선생님, 박지영 선생님, 이교영 선생님, 이호준 선생님, 이성훈 선생님, 박사영 선생님, 서진민 선생님, 허성호 선생님, 안철호 선생님은 B조는 우리 강 원장님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선생님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합니다. 뭐든지 오늘 강의 내용 아니라도 질문하시면 좋습니다. 선생님 질문하시면 잘해. 5월 1일부터 그거 보험 되는 예. 것을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9월 1일부터 하는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니까 그 중증질환 뭐 보험하고 앞으로 뭐 초음파 보험에 관해서 우리가 상세히 모르지만 그래도 아시는 분위기에서 잘 모르시는 예,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아는 분에는 네. 아는 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9월 1일부터 하게 됐는데 우리 기존에 이제 아예 안 하신 분은 이제 원래 하던 게 뭐고 이번에 하는 게 뭔지 그분도 안 되시잖아요, 그죠? 이제 그 전에 원래 하던 게 뭐냐면요, 아예 보험이 안 되고 있다가 초음파가 그 전에 이제 하게 됐는 게 4대 중증 질환, 이제 심장, 심내혈관, 심장, 그 뇌혈관, 그 다음에 희귀 난치성 질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하나가 그래 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4가지 아닙니까, 그죠?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 우리 각각 심장 질환이 있을 때, 뇌 질환이 있을 때, 암이 있을 때, 희귀 난치성이 있을 때 각각에 대해서 정의를 정해놨었어요.
이 질환은 진단할 때 뭐 그다음 팔로우할 때 1년에 몇 번 이게 다르잖아요 서로 그죠? 그 횟수를 정해서 이제 네 가지에 대해서 중간에 이제 그까지는 보험을 해준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4대 중증 질환 기존에 하던 건데 이번에 이제 추가로 해서 한다 하는 건 뭐부터 하는 건 뭐냐면 그런 4대 중증 질환에 처음에 중간에 뭐 하는 이런 걸 규정한 게 아니고 그런 게 의심될 때 그 쉽게 말해 이 사람이 이스케믹 하트 디지가 의심된다. 사이로이드의 캔서가 의심된다. 그죠? 그 다음에 머리에 중풍이 온 것 같아서 내가 목에 혈관을 한번 봐야 되겠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의심 단계에서도 해준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Q&A에 들어있는 그런 케이스에 적용이 해당이 되면은 의심 단계에 하는 것도 보험을 해주는데 한 번 해준다. 그게 이제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시게 되면은 저도 뭐 해당 사항이 별로 없고 또 하면은 아직은 조금 Q&A에 해당하는 케이스에 따라서 이건 돼요 안 돼요 일어났기 때문에 골치 아파서 웬만하면은 하라 소리를 안 하고 그냥 하던 대로 하는데 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런 관계되는 그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4대 중증질환의 코드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사유로 한다 하는 거 의심이 왜 됐다 하는 걸 적으셔야지 그거 이제 보험하는 그 기준에 해당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거는 그 정도고요. 각각에 대해서 사이로이드도 내가 캔서가 의심되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가 하는 그런 게 Q&A에 적혀 있어요. 지금 무조건 다 해준다 이렇게 안 풀어놓고 요런 경우에는 그 우리가 의심이라 하는 그런 데피니션에 포함한다 하고 Q&A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어디? 네? 거기에 9월 1일부터 이제 바뀐 기준, 그 다음 Q&A 하는 게 개원내과 의사회 임상초음파 학회 게시판에 둘 다 올라와 있습니다. 또 다른 분도 질문이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조금 휴식하고 10분 휴식하고 11시부터 실습을 했습니다. 11시에 A조 저쪽이고 B조는 이쪽입니다. 예. 그러면 됩니다. 그 홈페이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그거는 의사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 고시하고 관계되는 거라서.